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번 22대 총선 부천에서는 3명의 국회의원 당선인이 나왔습니다. 부천시 을에서는 법조인 출신인 초선 의원이 탄생했는데요. 김기표 당선인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과 의정 활동 계획, 주요 공약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선거구가 3개로 줄어든 부천에서 유일하게 조정 영향을 받지 않았던 부천시 을 지역구. 3자 대결 끝에 현역 국회의원 후보 2명을 제치고 새 얼굴 김기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김기표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부터 제1공약으로 내세웠던 글로벌 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상동 영사문화단지의 의료 및 아예 힐링과 회복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분을 그렇게 만들고 그럼 같이 간병하러 온 사람들이 거기서 또 생활할 수 있고 호텔도 크게 짓고. 그러면서 부천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대한 기존 계획 대신 글로벌 의료복합단지 조성이 더 적합하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기존의 체결한 계약에 대한 판단은 지금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낼 생각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의료복합단지로 총의가 모아진다면 그럼 과연 어떻게 이거를 계획을 세우고 단지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구체적인 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고 구체적인 안을 내와야 되겠죠. 기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부천 중동은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높은 편. 용적률 상향을 포함한 부천만의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부천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용적률을 더 높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게 이제 일률적으로 용적률을 높여달라 해서는 또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다른 어떤 청년들을 고용하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도시를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상도 영상문화단지하고 접합시켜서 용적률을 이끌어낸다든지. 이와 함께 상습 정체가 이어지는 수도권 외곽순환도로의 지하화도 약속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또 민생 문제, 지역 공약을 해결할 수 있는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 김포시에 국비 46억 원을 지원합니다. 국토부는 오는 2026년 말까지 열차 5편성 증차를 목표로 3년간 국비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현재 출근 시간대 김포 골드라인의 배차 간격은 약 3분입니다. 국토부는 김포시가 자체 도입을 추진 중인 6편성에 더해 국비 지원으로 5편성을 추가 도입하면 김포 골드라인 배차 간격이 2분 10초 수준으로 단축돼 수송 가능 인원이 약 40%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양구 규련 동양 상야동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 5년 만에 전면 해제됩니다. 인천시는 규련 동양 상야동 일대 0.75제곱킬로미터 592필지가 오는 5월 13일자로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10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집니다. 인천시는 부천 대장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그 인근 지역인 계양구 일원도 함께 해제됐다며 이로써 계양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가 지난 2달 동안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개업 공인중개사 21곳을 대상으로 시고 합동 특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점검 결과 점검 대상 사무소 21곳 가운데 11곳에서 중개 대상물 확인과 설명 미흡, 광고 시 기재사항 누락 등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7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리는 한편 경미한 사항 4건에 대해서는 경고와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부천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2차 특별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천시가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는 내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 사업을 공모합니다. 공모 기간은 29일부터 오는 6월 중순까지이며 신청은 부천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는 전체 10억 원 규모로 접수된 제안들은 부서 검토와 시민위원회 심사, 온라인 주민투표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사업으로 최종 선정합니다. 서울시가 무주택 출산 가구에 주거비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이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의 부모이며 출생아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7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쌍둥이든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됩니다. 지원 조건은 최초 신청월부터 2년간 무주택 가구여야 하며 전세는 7억 원 이하, 월세는 26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기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 재외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에 공무원 신상 정보와 악성 민원 글을 올렸던 민원인 2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김포경찰서는 지난 26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30대 여성, 40대 남성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김포시 공무원 A씨가 사망하기 전 온라인 카페에 A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올리고 A씨의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김포시 구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달 5일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숨지기 전인 지난 2월 29일 포트홀 보수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 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52% 상승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17개 시도 중 서울이 3.25%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대구는 지난해보다 4.25% 감소해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경기와 인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각각 2.21%와 1.93% 상승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았습니다. 지자체나 공기업이 재개발 조합이 짓는 임대주택을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이 오를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이 담긴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7월 31일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선정하는 현행 표준 건축비 기준이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산정 기준을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공기업의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 기준이 바뀌면 재개발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 용적률 상향에 따라 지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할인 카드인 기후동행 카드의 청년 할인이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청년 할인에 추가로 포함된 35세에서 39세 연령층의 차량 보유수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아 기후동행 카드 도입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청년 할인을 받으면 6만 2천 원 일반권을 12% 저렴한 5만 5천 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할인이 되는 연령층은 청년 할인 적용 시작일인 2월 26일부터 시범 사업 기간인 6월 30일까지 이용한 금액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월부터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 카드를 12% 할인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기업의 취득세를 75% 감면합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이 최근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는데요. 도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를 유치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과 접경 지역인데요. 도내 지정 가능 지역은 김포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입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조세 감면과 규제 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끌 수 있는데요.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정합니다. 올해 1분기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역대 1분기 물동량 중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1분기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한 87만 48TEU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1분기 최대 컨테이너 물동량입니다. 이전 역대 최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2021년 1분기 83만 1,577TEU입니다. 1TEU는 20피트 분량 컨테이너 한 대분입니다. 올해 1분기 물동량은 수출 42만 8,564TEU, 수입 42만 6,176TEU로 각각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 6%씩 증가했습니다. 환적 물동량은 3,878TEU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최대 교역 상대국인 대중국 교역량이 50만 1,904TEU로 7.3% 늘었고, 대만 24.5%, 말레이시아 27.9%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인천시가 시설 현대화 사업에 참가할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과 골목형 상점가 내에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이나 장소 등인데요.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사업비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10%는 해당 시장이나 상점가의 상인회가 자부담해야 됩니다. 다만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공중화장실이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 공공시설로 인정되면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시정과 상점가는 다음 달 24일까지 사업 신청 서류를 관할 군구에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와 해당 군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노후주택의 수도관 개량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에 지은 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을 우선 지원합니다. 옥내 급수관의 경우 최대 180만 원, 공용 배관의 경우 최대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관광공사가 송도시대를 마감하고 원도심으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공사는 인천시 중구 내항 8부도에 위치한 상상 플랫폼으로 사옥을 이전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옥 이전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것으로 공사의 발전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상상 플랫폼은 1978년 건립된 폐곡물 창고를 리모델링한 인천 최대 규모의 해양 복합 문화관광 시설입니다.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으로 기능이 나눠져 있으며 사적 공간에는 실감형 미디어 아트 체험관과 인천 AI 교육센터, 아트 갤러리, 카페, 베이커리 등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또 공적 공간은 다목적 홀과 지역 공방, 사무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현재 공사에 송도 컨벤시아 사업단과 관광기업 지원센터를 제외한 14개 팀이 근무지를 옮겼으며 상상 플랫폼에는 약 1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올해 직원 신규 채용이 끝나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기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연천군과 포천시를 방문해 지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의 기업 유치를 통한 발전 방향과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 폐수를 배출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인천시는 남동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 행위를 저지른 36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처리된 폐수에서 배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검출된 도금업체와 금속 표면 처리 업체 등 31곳, 대기 폐수 배출 시설과 방지 시설 등을 운영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온 4곳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